안녕하세요, 라오스 정입니다. 예, 제가 한 라이브 방송을 안 한 지가 대략적으로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예,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영상에 비추는 그 비하인드나 그런 소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제 이 영상 촬영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설명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환경입니다. 썩 조용하진 않죠. 이 출퇴근 시간대는 굉장히 이 차량이 유동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도 많고. 이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4년째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번잡하진 않았어요. 점차 차량 인구가 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곳도 소음이 상당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기존부터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그거를 주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행을 한 번씩이나 오셨을 사람들이라면은 다 공감하는 게, 이 나라가 그렇게 꽉 막힌 국가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라오스 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사회주의 국가라 가지고 꽉 막힌 국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기 민주주의 국가처럼 사상적인 거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주의 국가처럼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라오스 토지가 매매가 되냐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예, 외국인은 부분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부 그 지분에 한해서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일부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는 불가능합니다. 현지인들은 토지 그 계약서가 있는 땅 한에서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소유권도 인정이 됩니다. 한참 지금 건축 중입니다. 보통 라오스가 건축이 10월달 스님들 행사가 끝나요. 그때 이후로 이제 건기가 접하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약 4월, 5월까지 이 공사 집 짓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 건축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돈 봐. 아까 왔었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했어. 두 번째, 라오스 주택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올려친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과거에도 10년 전, 뭐 20년 전에는 아무래도 값어치가 지금보다는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 현지 사람들 기준에는 비싼 데는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비엔티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도 서울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이 비쌀 거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프놈펜이 비쌀 거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마닐라가 비쌀 거고요. 라오스에 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필리핀이 좀 그렇겠지만은, 필리핀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이랑 호치민, 하노이. 국가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 맞죠. 하지만 동남아가 옛날의 동남아가 아니에요. 네. 많은 자본, 외국 자본, 뭐 중국 자본이든 뭐 한국 자본이든 많은 그 국가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값어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오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집 보십시오. 이 집도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판매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소 못해도 한 3억 이상 갈 겁니다. 3억에서 4억 갈 겁니다. 믿겨지지 않죠? 이 동네가 메가리당 1제곱미터당 500달러입니다. 500달러. 이 동네의 장점은 뭐냐? 중국 상권이랑 가깝습니다. 중국 시장 쪽 중국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베트남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통행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큰 도로에서 살짝 들어온 동네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저처럼 영상으로 기록한 그런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10년 정도 라오스를 거주를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약 한 13년 전부터 라오스를 오셨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들은 좀 지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삭제를 했는데요. 라오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아마 차후에 제가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공개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자 하고 이렇게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위험한 것도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 위험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대로 제가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남들보다는 좀 많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 거래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영상 중에서 2천만 원짜리 집, 그거 찍은 거 있어요. 상당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촬영을 했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당장 돈을 들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죠. 그 전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뒷조사 좀 해보라 하니까, 이 나라에서는 땅 문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을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그 땅 문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군수 쪽에서 발행되는 땅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땅 문서 있어요. 그게 필요한데, 세 번째가 필요한데요. 그 땅 같은 경우는 싼 가격이 이유가, 두 번째, 군수 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직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그 땅을 인정 못 받은 거죠. 집을 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근데 막상 그 서류를 발급하려면요, 안 될 수도 있고요. 비용이 예상보다는 뭐 10,000불이 들어갈지 1,000만 원이 들어갈지 2,000만 원이 들어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취소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리까리하고 제가 까막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는 라오스에서 와가지고 내 영상 보고 땅을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통역을 데리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과 실전적으로 이제 매물을 찾아가면서 어느 곳이 유동 인구가 많고 어느 곳에 집을 사면은 괜찮은지 이런 걸 또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의 그 경험과 많은 시간의 그런 경험에 있어가지고 저보다는 더 많으실 거예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곳에 와가지고 매물을 보고 그리고 찾는다고 하신다 하면요, 뭐 부동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직접 찾아서 뭐 여자친구가 아니면 아내가 라오스 사람이어가지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미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돈이 들더라도 통역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한번 우리가 왜 라오스 부동산을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 살아갈 날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딸도 다 라오스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는 차후에는 국적 변경해가지고 한국에 살 수 있겠지만은 여기 앞으로 살아갈 부분에 대해서 임대비가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진짜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300불 들어가요, 한 달에. 그럼 1년에는 3,000불 이상 들어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많은 교민들이 주택에서 500불 이상을 많이 거주를 합니다. 또는 1,000불 이상, 어떤 사람은 3,000불 이상 한 달에 지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적게는 1년이겠지만은 많게는 10년이 저는 금방 됐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제가 10년 전에 이 집을 만약에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원에 샀다고 하면요, 최소한 못해도 이 집 같은 경우는 2배는 올랐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비엔티엔의 수도권이라고 하면요, 웬만큼 땅값은 다 2배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배가 뭡니까? 제가 너무 작게 불렀는데 최소한 2배라고 칩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이 올라버린 거죠. 여기 우리 동네에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콜라를 먹거나 할 때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예. 이 아줌마 이 사람은 라오 사람 아니에요. 콘 베트남 멤버. 짜오 유 짝비래요. 유라오. 10년 됐는데 이분은 10년 동안 이 가게를 하면서 이 땅을 샀어요. 뭐 작은 가게지만은 이게 500달러라고 합니다. 500달러에 몇 가리당 샀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땅에 욕심이 있는 거죠. 예. 뭐 명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아까 제가 갔던 베트남 미용실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한 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딸 아이가 있어요. 딸 아이가 베트남어, 그다음에 라오스어, 영어도 잘해. 근데 물어봤어요. 왜 베트남에서 안 사냐? 여기가 수익 활동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도 여기서 차를 사고, 이 차도 이게 참 웃기지만은 여러분들 그 땅도 그렇지만요, 차도요 마찬가지예요. 차도 외국인 명의로 안 됩니다. 예. 외국인 명의를 한다면은 법인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법인도 법인 나름이죠. 법인이 만약에 지분이 뭐 반이라고 하면은 반쪽짜리 차를 사는 거예요. 이 차를 보면은 지금 노란색 번호판이 현지 사람들, 그리고 하얀색이 이제 법인으로 한 건데요. 예. 차도 외국인 명의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희 집입니다. 예, 저희 집이고, 이 집이요, 할아버지 노부부가 땅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노부부 집에 가보니까 정말 에어컨 하나도 없이 완전 로컬스럽게 지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곳은 수익 활동이 되는 집이라 이거예요. 본인들 삶은 나쁘지만은 이렇게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이가 70이 넘으셨어.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거 매매가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한 칸짜리거든요. 저희가 1층, 2층, 3층짜리를 다 쓰는 거예요. 여기가 방이 4개, 그 다음에 화장실이 5개입니다. 거실 따로 있고 부엌 따로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1억 5천을 달라고 합니다. 1억 5천 정정하겠습니다. 2억을 달라고 합니다. 2억 15만 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판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안 판다고 합니다. 짜뻐. 아빠 짜 타이홉.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봐. 시온. 구독 좋아요. 오케이. 우리 아내는 오늘 또 파마를 해가지고 섹시해 섹시.
응암. 제가 아기가 3명이에요. 안 딸라해. 시원, 이리 와. 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아기들이 점점 뛰어노는 자리가 없어요. 과거에는 유모차 타고 그랬지만은 너무 자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사를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 김치래. 힘내. 김치. 참 부끄러워요. 제가 10년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최소한의 집을 하나 샀으면은 이렇게 임대비를 매년 지출을 하지 않았을 건데요. 시원이 이리 와봐. 안 딸래. 반성합니다. 지금에서야 내 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보려고 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적어도 비엔티엔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부자도 많겠지만은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 있는 비엔티엔에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예,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예요. 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취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 부동산 값만 해도 엄청 비쌀 거고요. 이 호텔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예, 상당한 거죠. 이 커피 팔아가지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커피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지 모르겠지만, 열었네? 한동안 인테리어를 했는데, 열었어. 이게 한 1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정도는 쉬었는데, 새로 바뀌었군요. 좋아. 예, 여러분들, 저희 집이 역세권이에요. 예, 역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순서가 뭐 대본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는 주제로 제가 라이브 활동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이 없어가지고 차후에는 힘을 내가지고 라이브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여러분과 어쩌면은 다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살아갈 라오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제 채널을 보시는 것 같고요. 일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쟤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저는 그 개의 개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봐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본 시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나설 거고요. 앞으로 제가 살 집, 그리고 많은 매물들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는 욕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여기도 제가 사랑하는 라오스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길게 영상을 뽑은 것 같아요. 그치? 보십시오. 이 비글인데 너무 잘 먹었어. 너 운동 좀 해야겠구나, 나처럼.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